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0.19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나스닥 시작은 0.7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73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우선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장중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여기서 이제 FOMC 일단 의사록을 좀 보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이 들어왔었죠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나스닥 시장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이제는 많이 지금 제법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어느새 이제 61선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요 상단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저녁 때에 CPI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S&P 500 같은 경우도 일단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 21선의 하락 각도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뭐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보게 된다라면 증시를 억눌렀던 부분들이 환율 그리고 유가 금리 이 부분들 세 가지가 일단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안정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환율과 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유심히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의 상승 추세는 상승 구간은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우선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어 10월 4일이었었죠. 1360원대를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거기다 이 전고점 자리대 1340원 자리대를 하향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, 전고점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21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요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은 좀 안정기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틀에 있어서는 좀 꺾여 내려간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7을 넘어선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상승을 해주는 그런 구간에서 21선 자리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, 이번에는 좀 이탈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일단 단기적인 상승 구간은 일단 꺾였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금리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금리 같은 경우도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결국 증시 쪽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일단 해소가 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
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쪽으로 좀 돌아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10일 날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그 구간 다음 날에 장대 양봉 갭상승 출발을 했죠. 만약에 이렇게 출발했다라면 쭉 커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건데, 일단 오늘 흐름들을 보게 전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 엔솔에 있어서의 힘이 좀 컸습니다.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, 즉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, 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추가적인 반등은 더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한국 시장 어제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PBR은 0.9배대가 아직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특히나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여전히 0.88배죠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PPI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어요.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, 오늘 저녁에 CPI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CPI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CPI가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도 PPI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연준들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CPI 발표가 됐을 때 이때 시장에 대한 반응, 이 부분들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어제의 이 흐름들을 봤을 때 CPI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크게 뭐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, 해야 될 부분들은 나스닥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때 때의 하단 자리 때까지 얼추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렇다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. 그러면 주식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되,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늘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완화되는 그런 구간이에요.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, 일단 조정을 좀 여기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이 2500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봐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약하죠.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되는데,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하지만 더 봐야 될 거는 고객 예탁금까지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고객 예탁금의 비율로 봤을 때 여전히 40%에 육박을 해요. 신용잔고에 대한 많이 줄었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여전히 좀 높다. 반등이 나오면서 아마 신용잔고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악성 매물은 좀 소화가 되고 있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, 어제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다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
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도가 나와주는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. 거래소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어요.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, 아마 외국인 쪽도 오늘 선물 매수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일단 어닝 시즌에 좀 돌입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부품 쪽,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SOC 쪽이죠. 건설 기계, 전력, 이쪽 실적 좀 괜찮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엔터나 이런 쪽 컨텐츠 이런 쪽도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다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실적주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,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강해요. 근데 대체적으로 SK 하이닉스 관련돼 있는 장비주들이죠. 요런 쪽이 좀 더 탄력이 좀 강하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2차 전지도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시장은 전반적으로 낙폭화 대응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어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.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했죠.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이 확 밀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 쪽도 충분히 후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연말 내년 대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꼭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장이 좀 많이 힘든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. 영상 좀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